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금 가장 큰 관심사 환율이고요. 또 한 축은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갑자기 이 안면을 바꿔서 한국 주식을 거침없이 팔아치우고 있고 이걸 우리 개인들이 정말 처절하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외국인들의 좀 매도 종목을 좀 보면서 우리 첫 번째 대응 전략으로 받기는 받더라도요. 그렇죠? 받기는 받더라도 전략적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을 좀 받아내는 것이 좋을지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이 외국인들이 7조 넘게 판 와중에 가장 많이 판 종목은 SK 하이닉스였고요. 그 다음이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언급했던 치열한 이 공성전, 공방전이 펼쳤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영민 매니저, 이번 주도 또 외국인들 팔고 개인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형국일 텐데 좀 전략적인 대응 필요하죠? 이번 주는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약간 좀 분위기는 좀 나아질 것 같은 게 일단 AI 이제 버블론에 대한 부분들. 일단 지난 주말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도 이제 보면 엔비디아가 막 5% 가까이 폭락하다가 극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제 강보합권 마감을 했거든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셧다운 이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메타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또 6천억 달러 투자하겠다라는 거 이제 발표를 좀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AI 버블론이라는 것 자체가 AI 산업 자체가 이제 버블이다라는 것보다는 관련된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좀 너무 최근에 이제 좀 강하게 이제 상승을 좀 했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해소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우리 국내 증시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좋아질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 아까 뭐 브리핑 때도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번 주도 우리 국내 증시는 딱 두 가지. 환율이 과연 이제 상승이 제동이 걸리느냐. 환율이 상승 제동이 걸려야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포인트로 좀 짚어봐야 된다. 그래서 주 초반에도 아무래도 이제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신경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많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팔았던 이제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사실 지지난주까지는 그래도 하이닉스는 팔고 있었지만 삼성전자도 조금 사는 분위기였는데 지난주에는 또 삼성전자까지도 같이 이제 매도가 좀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쪽에 이제 매수 심리가 이제 살아나는지가 이제 제일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네이버, 뭐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도 이제 매도가 많았던 반면에 개인들이 가장 좀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은 어차피 다 하나예요. 다 AI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중장기적인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내 종목이 공이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매수가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과연 내가 이제 이 종목들을 얼마 동안 보유할 수 있으며 얼마 동안 더 살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관건이.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10% 정도 더 빠진다라고 이제 가정해 보면 과연 내가 계속 물타기 할 실탄이 있을까? 그리고 이걸 내가 한 6개월 정도 이제 기다린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뭐 다 이제 좋은 또 매수 타이밍이라고 이제 보는데 당장 다음 달에 팔아야 된다라는 거. 연말까지만 내가 이제 보고 웬만큼 수익을 내고 이제 팔아야 된다라는 전략으로 이 종목들을 매수한다라고 하면 또 조금 이제 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이냐 혹은 뭐 중기 장기적인 관점이냐 뭐 이런 걸 이제 좀 타임 스케줄을 좀 설정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가 데일리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내년 뭐 6월 달 내년 여름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올 겨울까지 이제 본다라고 하면 연말 지나서 내년 한 1, 2월 정도까지 이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크게 무리는 없다. 요 중에서 이제 탑픽 종목을 꼽는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하이닉스긴 한데 오늘은 좀 네이버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산업에 대한 버블론이라기보다는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부담을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미국 증시도 사실 AI 버블론 전에 주가 거품론이 먼저 이제 대두가 됐었거든요. 한 2주 전부터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 문제 제기가 지금 되기 시작하면서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대형 투자은행들의 CEO들도 미국 주식시장이 뭐 작게는 10%, 많게는 뭐 25% 이상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언급이 좀 나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게 AI 산업 전체에 대한 이제 또 거품론으로 확산이 저는 된 거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변동성이 좀 남아 있을 수 있다. 근데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이런 종목들은 뭐 최근에야 겨우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에 비해서는 아직도 저는 상승의 매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또 AI 로보틱스 뭐 피지컬 AI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를 스스로 이제 자평을 하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카카오도 좋았고 그렇죠. 네이버도 좋았고 네. 이런 인터넷 기업들이 우리가 뭔가 뭐 오픈 AI처럼 전 세계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커머스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실한 수익원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수익을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AI 산업에 또 진입할 수 있는 그리고 융복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계속해서 뭔가 이제 좀 가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많이 급등했던 이제 종목들보다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네이버를 오히려 네 종목 중에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또 개인이 거의 받아낸 이제 4가지 종목 또 4가지 섹터로 저희가 받았는데요. 영민 매니저가 이제 AI 반도체, AI 칩은 좀 많이 오른 측면도 있기 네. 때문에 AI이긴 AI인데 또 이것도 칩보다는 솔루션 쪽으로 그렇습니다. 넘어가는 또 네. 그런 매력도 있고 뭐 여기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도 있다. 또 덜 올랐다는 매력으로 이제 네이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준호 매니저도 궁금합니다. 오늘부터 또 이번 주도 전쟁이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뭐 이 네 업종 외에도 이 4가지 섹터의 업종 외에도 네. 뭐 전력 인프라도 외국인이 팔았고 방산도 팔았고 그러니까 팔았어요. 다 다 팔았어요. 많이 판 저희가 네 종목을 말하는 건데 네. 어디를 좀 가서 받아볼까 외국인들이 팔을 때. 그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개선되려면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좀 굳건히 좀 버텨줘야 맞아요. 그건 전반적인 지켜야 시장. 됩니다. 왜냐면 네. 이제 엔비디아도 지금 금요일 날 거의 장중에 5% 가깝게 급락이 나오다가 블랙의 수요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서 거의 장중에 강보합으로 종가에 마감됐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 전반적으로 낙폭을 축소하면서 지금 시장 자체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마감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론 뭐 네이버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그리고 이제 뭐 전력 인프라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는 게 예. 중요하지만 결국 SK 하이닉스가 중심을 잡아야 그동안 우리가 AI의 어떤 이제 훈풍으로 올라갔던 섹터들이 전반적인 어떤 투심이 빠르게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처럼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좀 그 역할을 해내야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주에 이제 셧다운이 지금 어느 정도 해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가장 많이 외국인이 팔았던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저가 매수도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제가 3분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네. 결국 엔비디아 이제 실적까지 확인하고 이제 마지막 매수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좀 안정적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결국 SK 하이닉스가 중심은 또 잡아줘야 큰 시세가 분출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추가 하락 없이 중심을 잡아줘야 이제 전반적인 이제 AI 전력 인프라, AI 솔루션 모든 섹터들이 다시 한번 훈풍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관점에서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빠르게 지금 흔들렸을 때 이제 받아가고 있고 외국인과의 어떤 치열한 어떤 지금 이제 수급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결국 좀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국 시장이 안정을 찾아야 결국 SK 하이닉스부터 좀 중심을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SK 하이닉스가 오늘 좀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자리를 지켜야 된다. 네. 또 이렇게 의견 주셨고 섹터 중에요. 영민 매니저 여기 네. 왜 전쟁에 좀 피어 있는데 피해 있으면서 3차 상법 개정안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주사 쪽으로 기관들이 약간 지주사 수익률 게임 돌입하는 것 같은 네. 눈치도 좀 있거든요. 개인이 약간 기관과 편승해서 한번 지주사가 보는 거 어때요? 이게 가만 보면 지난주에 이제 네. 외국인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제 투매를 하는 팔고. 와중에 금융주도 슬쩍 한번 좀 담는 것 같고요. 금융 지주사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주회사 관련된 종목도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약간 배당 배당도 투자에 있고. 대한 이제 수요도 분명히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시장 자체가 지나치게 이제 단기간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한 이제 경계가 조금 이제 강하게 지금 또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측면을 이제 감안하면 이제 지주사 종목들도 네. 한 번쯤은 좀 주목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실적도 지난주에 보면 지주에서 하나도 실적이 네. 예상치 대비해서 상당히 조금 안 좋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번 주에 두산이 또 실적 있어요.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두산도 이제 실적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종목들이 상법 개정안과 맞물리면서 배당 확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상법 개정안 추진되기 전에 이제 지난 4월, 5월 달의 흐름과 그리고 이제 8월, 9월 달에도 한번 이제 더 세진 이제 상법 그렇죠. 개정 추진한다는 있어요. 얘기 나왔을 때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한번 유입이 좀 됐었기 때문에 연말을 맞아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또 배당 투자에 대한 인식도 저는 분명히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주가도 잘 올라가고 그야말로 이제 배당 확대가 계속해서 좀 진행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꼭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변함없이 지금 돈 잘 벌고 있는 금융 지주사들 그리고 이제 증권주들도 어찌 보면 또 배당 투자와 관련된 네. 이제 그런 이제 또 대안으로 키움증권이라든지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충분히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주사들 중에 HD현대라든지 한화, 두산 뭐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한번 눈여겨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간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해왔던 AI 투자와 AI 인프라 쪽 저는 뭐 스탠스는 전혀 바뀐 거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간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변동성을 조금 피해서 뭔가 이제 선택적 대안을 이제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도 이번 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분명히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주사도 봤습니다. 이렇게 개인하고 외국인이 치열한 접전 벌이는 순간에 기관들이 지금 웬만한 지주사에 싹 가가지고 자기네들 이제 네. 수익률 게임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도 기관에 한번 묻어가서 또 3차 상법 개정안도 있으니까 이 지주사에 대한 업종들도 한번 수급과 함께 기관을 따라가는 그런 전략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오늘의 네. 일발도 고르기가 참 쉽지가 맞습니다. 않아요. 뭐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동향만 체크를 하면 좋을 텐데 네. 어디로 갈까요? 오늘의 일발은? 그래도 지금 이제 11월 초부터 외국인들이 정말 셀 코리아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나마 지금 바이를 하고 있었던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11월 초부터 꾸준하게 지금 이제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뭐 가장 대표적인 이제 방산 관련된 또 수혜 기업으로 최근에 좀 급부상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매출이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3분기 매출액이 1조 1,3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급증했고 영업이익은 80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1%가 급증했는데 예.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889억이었고 영업이익이 그리고 이제 당사 추정치가 1,004억 정도인데 시장의 기대치에 좀 하회에 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쉽지만 2분기는 3분기는 전통적으로 좀 비수기였기 때문에 2분기 대비해서 약간 매출이 조금 줄어든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매출 성장세와 영업이익이 거의 300% 가까운 이제 급증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4분기의 어떤 매출 전망은 훨씬 더 좋고 특히 2026년도의 어떤 매출 성장세는 더욱더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내년 건설기계와 또 그리고 엔진 사업부의 성장세가 더욱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이유는 일단 건설기계 사업부는 지금 유럽과 아프리카의 어떤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북미 수요가 여전히 높고요. 그리고 특히 엔진 사업부 같은 경우는 북미향 이제 발전용 지금 엔진 성장세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도에 매출 성장세가 더욱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중국 쪽에서 이제 매출이 이번 분기에 82%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급증했는데 HD 현대 건설 기계가 지금 이제 중국의 위탁 생산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쪽의 매출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고 내년 1월에 지금 HD 현대 건설 그 기계와 지금 이제 합작법인이 통합법인이 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결국 2030년까지 매출이 15조 가까이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는 글로벌 톱티어 기업으로 지금 도약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연말에 어느 정도 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엔진 부분 같은 경우는 북미향 데이터 센터 향 매출 엔진 그 사업이 계속해서 빠르게 급진전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발전용 엔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지금 이제 매출 성장을 견인했고요. 특히 ESS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가스 발전기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히 HD현대 인프라코어는 이제 방산 쪽에서 좀 핵심이고 특히 이제 K2 흑표 전차에 들어가는 엔진을 국산화에 성공한 유일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 주말 동안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향후 이제 푸틴과의 어떤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에 항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러시아 지금 외무장관이 푸틴과 불화설 일축 속에 지금 미국 국무장관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푸틴과 트럼프의 만남과 아니면 지금 러시아, 미국의 외무장관 또 그리고 이제 국무장관의 어떤 만남만 본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또 그리고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장 실체가 있는 기업이 저는 HD현대 인프라코어라 보고 있고 뭐 당연히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현지에 굴착기 지금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HD현대 인프라코어다 보니까 결국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땐 미국의 캐터필러가 이 시장을 독점하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HD현대 인프라코어가 우크라이나 지역 내에서의 굴착기를 가장 많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실질적인 수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폴란드와 또 2차 그 K2 전차 계약을 따냈잖아요. 그래서 64억 6천만 달러로 제가 앞으로의 현대 로템의 3년 성장세를 이미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결국 이 이후에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지금 남미 여러 국가에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잠재 계약국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이 루마니아, 또 슬로바키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그리고 이라크, 페루, 모로코 같은 지금 중동 쪽의 지금 지역들과 지금 이제 잠재 계약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사우디 또 특히 중동 쪽에는 K2 이제 M이라고 미들이스트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과 그리고 변압기는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 HD현대 인프라코의 디젤 엔진이 들어가고요. 변속기는 S&T 다이맥스가 들어가는데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중동 쪽에 본격적인 수주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HD현대 인프라코의 어떤 이제 디젤 엔진 매출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우디 쪽에 진출하는 건 독일 엔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산 엔진이 들어가는데 그랬을 때 HD현대 인프라코가 방산 쪽에서도 가장 이제 핵심 기업으로 좀 부각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테마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우크라이나 또 그리고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HD현대 인프라코어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외에 매출 성장세가 더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결국 데이터 센터 확충에 또 이제 그 발전기 또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HD현대 인프라코어가 2026년도에 실적이 더 기대된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갔을 때 믿을 건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4분기와 내년의 실적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HD현대 인프라코어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HD 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우리는 이제 굴착기, 건설기계로 알고 있는데 요즘 포인트는 주식은 성장이니까요. 엔진 쪽에 포인트를 좀 두셨고 엔진도 발전과 방산인데 맞습니다. 방산용 엔진 쪽에서 오히려 주가에 좀 트리거는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실적도 뭐 당사 추정치는 조금 하회에도 뭐 나오고 있고요. 잘 나왔어요. 맞아요. 예, 잘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 워낙 이 굴착기로 밑바닥을 깔아주고 있어서 이제 법인 통합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 그리고 재료들이 북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발전기도 지금 HD현대 인프라코어가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최근 한 5거래 지난주 외국인 뭐 투매 속에 맞아요. 일단 외국인이 줍줍한 종목이기도 11월 합니다. 초부터 외국인이 꾸준하게 줍줍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의미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그래서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탑픽으로 선정해봤습니다. 가격 전략 볼게요. 가격 프리마켓이 전략도 조금 움직이네요. 네, 외국인들의 어떤 이제 매도에 그 매수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시장 여파로 좀 가파르게 좀 조정 흐름이 좀 나와줬었는데 오히려 좀 가파른 조정, 고리 깊으면 또 산이 높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안정을 찾았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지금 프리에서는 한 1% 정도 올라가지고 있는데 전일 종가로 한번 매수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360원을 일단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6,000원 라인대, 직전 고점 부근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 인프라코어 봤고요. 현재 프리마켓 특징주. 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애프터마켓의 특징주이기도 한데 이 심택에 대한 의견들 많이 나오고 계세요. 행복님이 심택 실적이 안 좋은 데다가 전환사채까지. 실적도 미스를 내서 이미 지난 금요일 애프터마켓 때 한번 미끄러졌고요. 지금 프리마켓 시작하자마자 11%대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판 삼형제 중에서 심택이었었고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었었는데요. 대응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환 청구권 행사한 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뭐 전체 시총의 이제 한 4% 조금 넘는 이제 비중인데 그게 전환 청구권은 뭐 행사한다라고 해서 바로 또 매도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뭐 전환 청구 가격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잠재적인 매물이긴 합니다만 이건 뭐 기업들의 이제 경영 활동하고 전환 사채 발행하고 또 뭐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런 메자닌 이제 발행하고 뭐 행사하는 거는 뭐 일상적인 또 경영 활동의 이제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니까 약간의 이제 매물 부담 정도 중요한 건 실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실적이 사실 대덕전자하고 이제 딱 이제 비교가 되면 되잖아요. 심택은
대덕전자보다 이제 매출액은 거의 1,000억 가까이 많이 나왔었는데 영업이익은 지금 한 반 정도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보다 이제 영업이익이 한 40% 정도 이제 하회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어닝 쇼크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애프터 마켓에서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진 걸로 이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심텍이 원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레거시 쪽 이제 비중이 조금 많고 그동안에는 전혀 이제 AI 반도체 이제 랠리에 편승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9월 이후에 심텍 주가가 막 급등하기 시작한 건 어쨌든 메모리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소캠2라든지 그다음에 GDDR7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반영이 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심텍도 이제 포트폴리오가 사실상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저비용의 디램, 저사양의 이제 디램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게 수익성 자체가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이제 떨어지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소캠2라든지 GDDR7 뭐 이런 AI와 관련된 이제 또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제 구축이 좀 되면서 프리미엄을 이제 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그에 따른 매출은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부터 내년에. 이제 본격화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또 3분기 때 심텍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원재료 비용이 이제 많이 구리값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 기판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비용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그러면 대덕전자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 캐파는 심텍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도 당연히 이제 심텍이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원자재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한 거에 대한 부분들도 심텍이 이제 조금 더 타격을 좀 받았기 때문에 영업이익단에서 기대했던 200억 이상이 안 나오고 이제 한 120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악재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주가는 항상 그렇잖아요. 기대감을 다 이제 선반영 시키면서 빠르게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한 거고 실제로 이제 영업이익도 전환되는 속도 이제 개선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하면은 뭐 적자나고 있다가 네. 지금 영업이 그래도 이제 100억대 이상 지금 나왔기 네. 때문에 다음 분기에 200억 이제 내년도가 되면은 분기당 뭐 한 4,500억 정도도 될까요? 기대를 할 수 네.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올해 당장 3분기, 4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내년을 이제 보면서 AI 반도체 랠리의 이제 기판 종목들도 같이 이제 편승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심텍 한 10% 정도 내외 조정 받으면은 그간 올랐던 거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조정 충분하다. 그리고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10% 넘게 빠졌잖아요. 근데 심텍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요 정도 이제 빠지는 거는 사실 이제 약간 뭐 충족을 시켰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실적 실망에 대한 이제 부분 치고는 뭐 한 10% 정도면 가격 조정은 저는 충분하다. 그간 조금 더 급하게 심텍이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5만 원 초중반 때는 저는 또 매수 기회다. 그래서 심텍, 대덕전자, 해성DS 요 정도 종목들은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요. 요 정도 종목들은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조정이 떨어지면 저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진입의 이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동안 기판 종목들을 또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심텍도 지나치게 레거시 쪽에 이제 치우쳐 있던 비중이 확실히 이제 AI 포트폴리오 쪽으로 이제 사업 방향성도 바뀌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한 구간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뭐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좀 홀딩을 좀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현재 한 10%대 급락 나오고 있지만 영문 매니저는 아직까지 기판 테마와 기판 재료가 무너지는 건 아니다. 네. 그렇죠? 심텍,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 우리가 이야기하는 3대장 외에도 뭐 TLB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아직까지 기판은 네. 괜찮다. 저는 여전히 이제 살아있다. 섹터별로 보면 네. 이제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기판 종목들이 이익 개선 속도가 오히려 장비 소재 기업들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 이상 늘어났는데 이게 왜 실망스럽지? 막 이런 의견도 있는데 올해 심텍이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치가 120 이제 상당히 맞아요. 먼저 반영된 거죠. 네, 123억이라는 이게 한 400억은 나와야지 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최소 시총이 이제 있으니까. 대덕전자가 네. 하고 심텍이 시총이 딱 2조 원 정도로 이 지금 정도에. 똑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찌 보면 매출액은 더 많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대덕전자의 반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쇼크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직관적으로 이제 네.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한 10% 정도는 실적 대비하면은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충분히 이제 합당한 정도 수준의 조정이 나오는 거고 다만 이게 실적이 안 좋아지는 구간이 아니잖아요. 이제 점점 더 올라가는 가파르게 구간이다. 이제 실적이 이제 개선되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진입에 이제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총 2조의 영업이익, 분기 영업이익 123억이 좀 시장은 마음에 안 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 APR을 리뷰를 하면서 지금 아모레퍼시픽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준호 매니저. 아모레퍼시픽 지금 K뷰티에서 완전히 찬밥 신세였고 네. 초대장 아니에요? 그냥 맞습니다. 에이스 오브 더 에이스가 지금 완전히 뒷방으로 맞아요. 갔는데 네. 지금 실적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비 이제 40% 올라가고 있고 네. 리포트들도 이제 속속 맞습니다. 긍정 리포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 홀딩스까지 다 반응하고 있네요. 네, 오션력 효과로 지금 이제 해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이상 급증이 나왔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풀이에서 한 4% 정도 좀 상승 예.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70년의 어떤 이제 피부 또 노하우로 또 이제 그렇죠. LED 마스크를 또 출시한다는 얘기. 그래서 특히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본격적으로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 또 진출했다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지금 맞물리면서 지금 4%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지금 이제 대형 또 이제 화장품 기업들은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어떤 유입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달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꾸준히 좀 주가 하락에 나와주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해외 매출이 좀 빠르게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또 이제 홈 뷰티 디바이스 쪽에서도 꾸준한 매출 성장이 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진짜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갈 때 되지 않았나 실적까지 좀 확인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한중간의 어떤 관계 개선이 좀 빠르게 급증되고 있고요. 특히나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거는 사실 APR이라는 기업이 사실 이제 국내 화장품 기업에서 가장 지금 선도 기업으로 좀 올라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홈뷰티 시장, 특히 홈 디바이스 시장 자체가 정말 그 캐파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입증시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오션력을 통해서 꾸준하게 지금 해외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체적인 홈 디바이스를 이제 출시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본격적인 이제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가총액 1등인 APR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네. 것도 결국 지금 믿을 거는 좀 실적밖에 없다. 그래서 거의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그래도 지금 북미 쪽의 매출 선방세가 잘 나와주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거의 200% 이상 급증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4분기는 또 계절적 성수기라고 좀 말씀드렸었고 또 그리고 관문제뿐만 아니라 또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또 연말에는 또 이제 또 소비 수요가 또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화장품이 4분기는 또 이제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했다라는 점.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3분기부터 4분기가 훨씬 더 매출 성장세가 좀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 단기적인 어떤 조정 흐름은 충분히 나와줬지만 이제 APR도 마찬가지로 이제 홈뷰티 디바이스 쪽에서 좀 막강한 강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또 이제 피부 미용 또 이제 그 의료 또 기관에 또 의료기기를 본격적으로 공급을 앞두고 있대요. 그래서 고주파 치료기기 관련해서 또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의료기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지금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에는 이제 피부과나 또 그리고 또 이제 의원에 본격적인 이제 피부 의료기기 시장까지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기대감 같이 적용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북미 쪽에서의 어떤 이제 관세 영향에도 굉장히 매출 성장세가 가파른데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관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타결이 잘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는 APR을 중심으로 국내 홈 디바이스 시장이 더욱더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이 또 APR이 저로에도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K뷰티 전체에서 준호 매니저의 이제 픽은 APR이죠. 네. 뭐 실적이 거의 압살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아모레퍼시픽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실적도 그렇고 LED 예, 마스크요? 마스크, 예. 약간 70년의 디바이스인가요? 노하우로 디바이스로 진출한다고 해가지고 예. 오늘도 출시한다고 하네요. LED 네. 마스크. 네. 70년의 노하우. 70년의 노하우로 노하우를 출시한대요. 이제 디바이스로 아모레퍼시픽이 하는 디바이스도 한번 네. 그런 성장성에서 오늘 좀 반응을 맞습니다.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영민 매니저 메세라하고 D&D 파마텍 얘기를 잠깐 하고 큐리언트 리뷰까지 좀 하고 바이오 네. 얘기를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이 노보노디스크와 파이자의 이 M&A 결론이 났습니다. 파이자가 100억 달러, 네. 14조인가요? 그렇죠. 예. 메세라를 가져가게 됐고 이걸 오늘 이제 D&D 파마텍 저도 살짝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이게 재료 소멸이다.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다. D&D 파마텍 프리마켓에는 없거든요. 어떤 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가격의 논리보다는 이제 좀 정당성을 이제 선택했다 메세라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노보 노디스크가 인수 가격을 지금 100달러까지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화이자 손을 이제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번 주 이제 13일 주총에서 메세라가 이제 화이자 인수안을 이제 확정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이자의 이제 인수 가격은 주당 이제 최대 86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딱 지금 메세라의 주가가 한 83, 4달러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딱
화이자의 인수 가격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이제 M&A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은 상당 부분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됐다. 그래서 어쨌든 뭐 또 D&D 파마텍이 메세라가 오른 것만큼 또 정확하게 또 올라간 건 아니었거든요. 네. 중간에 또 300% 무증 이슈도 있었고 이번 주에 또 이제 있죠. 권리락도 이번 주죠. 예정되어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은 이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엊그제 이제 보도 나온 걸 보면 일동제약이 또 그 D&D 파마텍 투자를 또 잘했더라고요. 지분 가지고 있는 거를 또 한 0.49% 정도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 한 5만 주 정도인데 요걸 이제 매각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또 조금은 차익 실현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 다만 저는 이제 D&D 파마텍 그다음에 한미약품 그리고 이제 뭐 올릭스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시장이 막 아무리 흔들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 나와도 메시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좀 굳건하게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지난주에 메시 치료제 엎어버렸거든요. 임상 이상하다가 중단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또 메시 쪽은 시장 개화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은 반면에 또 연구개발의 성과를 만들기가 그렇게 또 녹록치는 않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빅파마하고 협력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 이제 3대장들 네. 한미약품과 D&D 파마텍 그다음에 이제 올릭스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약간의 이제 조정이 들어왔을 때를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하는 전략.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15에서 20% 정도 가격 조정이 저는 좀 들어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D&D 파마텍도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매수 관점으로. 다만 매수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또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이번 주 이제 주 후반 되면 권리락이 되죠. 14일이니까 아마 14일 뭐 다음 주 월요일 넘어가서 이제 권리락이 될지 제가 그 날짜는 이제 예. 정확하게 여러분들 좀 무증 확인을 해보셔야 권리락입니다. 되는데 예. 무증 권리락이 돼버리면 가격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3분의 1 토막이 나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무증 신주가 들어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자금이 묶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접근을 하실 때도 이제 무증 권리락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신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지 않겠는가. 어쨌든 지난주에 뭐 D&D 파마텍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또 학회에 관련된 이제 일정들을 좀 소화했었기 때문에 이제 다가오는 학회와 관련된 이제 일정이 남아 있고 또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또 빅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D&D 파마텍 같은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또 메시 치료제 쪽 DD01과 관련해서는 저는 또 딜이 크게 한번 또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리뷰로 큐리언트 한번 가볼게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ADC 학회, DAC 학회, 네. 메시 학회 쭉쭉인데 메시 종목 이야기해 주셨는데 큐리언트도 한번 네. 가면서 ADC, DAC도 보죠.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DC의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한계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이제 시도들이 이제 DAC,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이중 페이로드, 이중 항체 ADC 이런 쪽 이제 시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큐리언트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그래도 금요일 날 코스닥 시장이 막 2%가 넘게 급락하는 와중에서도 큐리언트도 저는 굉장히 좀 잘 버텼다라고 보고요. 소모 박사의 이제 하이라이트 이제 그 발표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보시면 저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향후에 큐리언트가 어찌 보면 이제 시나픽스의 이중 페이로드를 도입해서 나름대로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핵 치료제 탈라세박뿐만 아니라 이제는 큐리언트도 이제 ADC 시장에서 이 이중항체 페이로드 시장을 또 문을 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번 주도 저는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변동성 구간에서 이제 선택적 대안이 충분히 지금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6,000원 정도 이제 목표가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뭐 오늘도 저는 큐리언트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지금 외국인들이 그래도 좀 홀로 냅두는 게 바이오. 그렇습니다. 기관들이 폭식하는 게 지주사. 나머지는 개인과 외국인의 혈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좀 바이오가 해주기를. 준호 매니저, 바이오 중에서요, 의료 AI 쪽 한번 볼게요. 네. 지난주 금요일도 뭐 루니, 뷰노, 딥노이드, 지금 프리마켓도 보면은 온코크로스가 8%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료 AI는 뭐 로봇도 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AI도 되고요. 의료도 되고. 뭐 보르노이를 비롯해서 특히 이제 AI 의료 쪽도 결국 이제 AI 쪽에 어떤 순환매가 좀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온코크로스까지도 좀 시세가 좀 분출되고 오네요. 있지 네.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제 뭐 AI 의료와 최근에 뭐 고용이라든지 또 큐렉소 같은 AI 또 수술용 그 고용 한번 로봇도 갔죠. 좀 큰 네. 폭의 또 시세가 이제 분출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또 이제 AI 의료와 또 그리고 이제 AI 신약 개발 업체들까지도 좀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온코크로스에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았나. 그래서 실제로 금요일에도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시장 급락 중에 첫 번째 이유가 AI에 대한 어떤 거품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 후반에 AI 거품론이 어느 정도는 좀 불식되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또 메타의 어떤 대규모 투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우리가 AI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또 그리고 AI 의료 기계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좀 순환매가 나오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고용에서 출발했던 흐름이 이제 온코크로스까지 연결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의료 AI까지 봤고요. 이제 영민 매니저 일발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준호 매니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참 고르기가 어려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어디로 좀 피신해 갈까요? 지금 닭바 지난주에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번 주도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닭바. 그래도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잘 버틸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을 오늘 네.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뭐 용어들도 어렵고 이게 의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끼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산업 업계에서 뭔가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의 변화, 특히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텍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성과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조금 쉽게 전달해드리는 뭐 그런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네. 종목들 소개해드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또 제가 생각했을 땐 또 굉장한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 반응이 좀 밋밋했던 기업이 오스코텍하고 유한양의 유한양이었죠. 요 기업들이에요. 네. 요 기업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또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고형암이라고 하면 뭐 대장암, 폐암 뭐 이런 거, 간암 뭐 이런 네. 것들 많이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 요즘에 뭐 방금 우리가 또 의료 AI 얘기도 그랬죠. 했지만 의료 AI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수술용 로봇들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 최첨단의 네. 로봇들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암 걸리면은 그냥 종양 그거 수술해가지고 떼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약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도 맞아요. 그 말씀도 맞는데 요즘에 진짜 수술적인 요법들 국소 수술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어서 절개를 하지 않아도 침습적인 방법으로 그냥 아주 미세하게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온갖 수술을 다 할 수 있는 게 요즘 시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암을 이제 늦게 발견했을 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이제 오늘 이제 폐암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 폐암을 3기, 4기에 이제 발견을 하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고형암은 장기잖아요, 말 그대로. 장기를 그냥 떼내버린다라고 하면 만약에 수술이 성공한다라고 하더라도 폐가 우리가 오른쪽, 왼쪽 이제 이게 크게 두 쪽이 있는데 한쪽을 다 떼내버리면 그냥 폐의 기능이 과연 이제 환자의 이제 여생에 네. 얼마나 이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간암도 마찬가지예요. 간을 다 떼내버리고 나면은 사실상 간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암을 조기에 종양이 막 한 1cm, 1.5cm 이렇게 작을 때는 종양을 발견하면 얼마든지 이제 국소적인 요법으로 외과수술. 그 부분만 이제 떼내가지고 암을 제거해버리면 이제 수술적인 요법으로 충분히 좀 성공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3기, 4기의 이제 환자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3기, 4기에 이제 발견됐을 때는 종양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의학적인 요법, 약물적인 요법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렉나자라고 하는 이제 폐암 신약, 우리나라 기업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요. 미국 FDA에 품목 허가 이제 판매 승인을 이제 획득했던 쾌거를 얻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렉나자와 리브리반테 이제 병용요법이 NCCN 이제 미국 국립 이제 종합 이제 암 네트워크라고 하는 데인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암에 어떤 치료 요법을 이제 쓸 것인지를 이제 권고하는 데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처음으로 드디어 이제 렉나자가 등재가 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EGFR 변이에 대응하는 권고 요법, 그러니까 1차 치료제 요법으로는 유일하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개발한 타그리소만 표적 치료제로 이제 승인을 해가지고 권고 요법으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발표된 거에 보면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추가됐는데 타그리소와 이제 화학요법의 이제 병용 그리고 렉나자와 리브리반테 이제 병용요법까지도 NCCN에 이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등재가 됐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왜 수술 얘기를 하고 이랬냐면 실제로 지금 업계에서 많은 이제 폐암 환자들, 특히 EGFR 변이로 인한 폐암, 이제 비소세포 폐암에 이제 걸리신 환자들 중에 3기, 4기 때 발견된 분들은 바로 수술 절대 못 해요. 가장 먼저 뭘 하냐면
면역 항암 요법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서 종양이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은 표적 치료제 쓰고 거기서 이제 더 줄어들어서 이제 만약에 1.5cm 이하로 이제 줄어들게 되면 국소 요법을 통해서 이제 수술 요법으로 들어가고. 종양을 제거하거든요. 그래서 이 NCCN에 등재가 됐다라는 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이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존슨앤존슨과 얀센 이제 자회사 얀센이 이제 얘기했던 바 최소 7조 원 이상대 이제 매출을 목표로 지금 미국에서 승인받았고 유럽에서도 승인받았고 중국 쪽에서도 승인받았거든요. 이제 주요 권역에서 다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NCCN 이제 등재를 기점으로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의 이 병용요법이 상당히 좀 빠르게 이제 업계에서 이제 활용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게 특히나 더 이상 이제 치료가 이제 타그리소가 듣지 않는 그런 환자들, 그다음에 종양의 크기가 커서 3, 4기 이제 수술적 요법이 이제 불가능한 환자들한테는 리브리반트와 렉라자의 병용요법이 상당한 이제 대안으로 이제 활용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당초에 이제 목표로 했던 7조 원 정도 이제 매출 수준, 타거리수를 역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매출 수준은 저는 충분히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양행과 렉라자는 어차피 이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어차피 이 렉라자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이제 받게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6을 가져가고 오스코텍이 4를 가져가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그리고 자회사 제노스코가 2대2로 이제 갖고 가는데 제노스코를 완전 합병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스코텍이 이제 4를 갖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렉라자의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스코텍도 좋아진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NCCN 이제 등재로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이 병용요법의 매출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이 로얄티 유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다. 알테오젠하고 거의 비슷한 그림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수준도 저는 밸류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적인 이제 흐름을 봐도 아마도 최근에 이제 오스코텍의 흐름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 뭐 최근에는 또 중국 승인에 대한 이제 또 마일스톤도 한 100억 넘게 또 수령을 좀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흑자 기조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주가에도 이제 서서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가 이제 47,000원 정도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47,000원 정도 이제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는 55,000원. 다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7만 원 이상까지도 밸류를 충분히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55,000원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스코텍,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은 좀 중장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만 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오스코텍입니다. 지금 현재 비소폐암 관련한 치료제는 타그리소가 워낙 강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지금 우리의 렉라자 그리고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으로 뚫으려고 하는데 방금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전국 암 네트워크 학회요. 네, 미 전국 이제 암 네트워크 학회에서 드디어 우리의 이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어쨌든 뭐 칭찬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공식 효과에 등재가 대한 된 거기 등재가 때문에 된 이제 거죠. 비소세포 폐암 환자한테는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으로 처방을 하라. 그렇죠. 그걸 이제 권고한 거예요. 타그리소에 또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주목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우리 준호 매니저는 HD 현대 인프라 코어 건설기계 플러스 엔진, 방산 엔진, 맞습니다. 발전 엔진까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